사고 전날인 작년 7월 18일 아침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란 지시에 최상병의 소속 포 7 대대장이 너무 위험해 절대 안 된다고 선임인 포 11 대대장에게 하소연합니다.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참,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포 7 대대장은 폭우로 수색 작업이 불가능하다며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그런데도 그대로 수색하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단장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것. 7 여단장도 사단장 지시 때문에 철수할 수 없다고 난감함을 드러냅니다. 정식으로 쳐주시기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전날부터 알잖아. 사고 당일인 다음날 7월 19일 아침 7 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전날에 이어 다시 현장을 찾는다며 어느 부대를 보여줘야 할지 묻습니다. 사단장님 내일 한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도로 만나면 되냐?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속에서 수색 중인 장면을 사단장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바로 전날 작전 지도에서 임 사단장은 빨리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칠레단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그리고 약 1시간 후 최상병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알았어. 임성근 사단장도 최상병이 물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수영할 줄 아냐? 예,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 덩치도 좋고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 알았다. 예. 최상병이 실종되고 3시간 뒤 임 사단장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애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MBC 뉴스 이동현입니다. 작년 7월 18일 탐침봉을 들고 물에 잠긴 수풀을 뒤지는 해병대원들 옆으로 거센 흙탕물이 흐릅니다. 이미 물이 차올라 강물인지 땅인지 알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포 11 대대장은 물이 많이 불어 있어 수병과 물의 구분이 가지 않았다며 위험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지휘부의 상황 인식은 딴판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임성근 사단장은 7 여단장에게 전화로 바둑판식으로 샅샅이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포 11 대대장에게도 뚜렷이 들릴 정도로 임 사단장의 전화 지시는 크고 명확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작전 지침을 받았다는 진술대로 7 여단장은 받은 지시에만 충실했습니다. 정식으로 쳐주시기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날부터 알잖아. 그리고 이날 저녁 포 11 대대장과 둘만의 저녁 자리에서 7 여단장은 바둑판식 수색 등 사단장 지시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심이 가는 곳은 조금 더 들어가도 되지 않겠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최상병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무릎 위까지의 입수도 사실상 승인했다는 겁니다. 포 11 대대장은 7 여단장이 VIP들의 방문에 대비해 브리핑 자료 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아 현장을 둘러볼 상태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역시 현장에서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는 지시만 반복했다는 게 포 11 대대장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7 여단장과 임성근 사단장은 모두 수중 수색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7 여단장과 포 11 대대장이 대질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단장님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지시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지시하지 않았다, 아니다, 지시받았다. 이런 반박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병대 수뇌부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 지시할 권한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것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MBC는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직속 7 여단장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7 여단장은 임성근 1사단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은 육군으로 넘어가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 여단장의 진술은 반대입니다. 최상병 사망 전까지도 작전 통제권을 가진 육군과의 원격 화상회의, VTC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군 54단장이 찾아와 작전 지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휘권이 없다면서도 수색 작업 첫날인 7월 18일 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를 한 뒤 저녁 8시 30분에 화상회의도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전반적으로 작전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는 등 임 사단장의 세세한 지시도 이때 나왔습니다. 7 여단장은 자신은 해병 1사단장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식으로 철수지 씨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거짓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7 여단장은 부대를 이끌고 출동하기 직전까지도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란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그나마 안전 관련 지시는 우선순위도 아니었습니다. 7 여단장은 출발 직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작전의 우선순위를 돌아 복장은 해병대 적색상의 체육복에 정찰모로 통일하라는 지시부터 받았습니다. 7 여단장은 구명환이나 로프 같은 안전장구를 준비했더라면 물에 빠진 최상병을 구출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임무를 몰랐다는 건 일부 인원의 책임 전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